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3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일 미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정강 후약으로 이 강세를 지켜내지 못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적어드린 종목들 기본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슈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서 한 차례 급락이 나온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이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강했던 이슈 그대로입니다. 이제 미증시가 이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보통 기준금리를 이해하면 0.25%포인트를 인하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슈가 있었던 만큼 질병 관련된 이슈를 0.5%포인트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런 문구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다음번 FOMC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이 문구가 삭제되면은 대부분 금리 동결이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금리 동결 추세로 가다가 오랜만에 이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확실히 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0.25%냐 인하는 하는데 0.5%냐 크게 가느냐 아니면 0.25로 한 번 하고 상황을 봐서 또 다시 한 차례 추가로 인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이제 0.5%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뭐 유지를 하지 못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나스닥도 다우도 다 좋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증시잖아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 위에서 시작했죠. 2051.85%, 2.46% 상승해서 시작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이 이유를 뭐 찾아보면은 장중에 이제 G7 중앙은행 및 재무장관회의가 이제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랑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주재하면서 이제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실 때쯤이면 열리고 있겠네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좀 넘으면은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 G7 당국자들이 이 중앙은행 금리 인하나 뭐 이런 통화정책 공조 그리고 새로운 경기부양책이라던가 뭐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대응 방법이 나오거나 하지 않고 각국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 정도로 그냥 선언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장중에 우리 시장은 상승폭을 쭉 내주고 굉장히 실망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실망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FOMC 결과는 뭐 0.5% 이렇게 인하 0.5%포인트 인하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망감으로 미리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만약에 무언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이거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항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언제나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항 구간을 이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장중에 이미 이 G7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조금 밀려 있었죠. 그러면서 2050포인트 저항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좀 아쉬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밀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수가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이 갭하락 나왔던 부분은 갭 정도는 메운 거죠. 갭을 메우고
갭을 메우고 우리 증시 이렇게 밀렸다.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진 개념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안 나왔으면은 힘겹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돌파 시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구간을 하루 만에 해소시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 못하면은 그 한 차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저항 돌파 실패하고 이제 소폭 강세 정도로 해서 한 2% 정도의 상승폭을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는 오늘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시총상위주들만 위에 딱 묶어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좀 나왔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체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이고 뭐 시장의 체력이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빨라진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호재를 찾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우리는 추경 같은 경우도 기다리고 있고 5일날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도 기다리고 있고 각국 이제 뭐 G7 재무장관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은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안정적으로 좀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네, 요거는 최고의 시나리오인 거고 일단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만 그러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630포인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3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가능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64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저항 돌파에 실패하고 한 차례 쭉 밀린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와서 640포인트 위쪽을 도달한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흔들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격상. 그런데 이 부분 이 두 번 해야 되는 일 돌파와 지지력 테스트 이 두 번을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악재냐 아니냐는 뭐 내일 한번 보시면은 되겠죠.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래서 환율 동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보시면은 좀 환율이 약세로 내려갔다가 자 원달러 환율 보면은 약세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1190원을 이탈해서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건 거꾸로죠. 지지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다시 복귀를 했죠. 21선 쪽으로. 그러니까 환율 동향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G7 재무장관의 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위로 복귀를 했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된 게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결은 되겠지만 시간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가 이제 분수령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좀 이제 급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까지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조금 빠르게 해결되느냐 좀 늦게 해결되느냐 차이지 속도의 문제고 해결은 되는 이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먼저 확인하시면은 요 56,000원 회복 시도가 나왔고 안착을 못하고 밀렸죠. 역시나 저항 돌파에 실패한 모습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저항은 돌파되는 구간인데 여기는 돌파되는 구간인데 지지력 테스트 흔들기 정도가 한 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 속도가 빨라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61선 요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저항 돌파를 못하고 한 차례 밀린 상황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항에 부딪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지금 시장 종목들이 한 차례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저항 구간, 가격 저항이냐, 뭐 이동 평균선 저항이냐 이런 저항 구간에 걸리는 종목들은 다 한 차례씩 좀 밀려 있다. 근데 위험한 구간까지 밀린 게 아니에요. 돌파에 실패한 정도지. 그러니까 실망감을 가질 필요 없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3만 5천 원 요 구간 회복하면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21선까지 올라타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오늘 13만 5천 원 돌파 시도하고 밀려 있다. 뭐 61선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고요. 자, 뭐 원익 IPS 같은 경우 이 종목도 34,500원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회복을 못하고 저항받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뭐 121선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종목들이기도 하면서 다들 이제 저항 구간에 맞고 밀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슈성으로도 당연히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올 만한 뉴스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항에 도달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은 다음번에 좀 대응하기 수월하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돌파될 거라면은 요거 저항 돌파 실패하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 적어도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겠죠. 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뭐 카카오, 뭐 LG화학 뭐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17만 8천 원 요 저항 구간 돌파 실패하고 여기 21선도 있죠. 그래서 이 구간만 뭐 제압하면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쪽에 뭐 대장으로 LG화학, 삼성 SDI 21선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21선 요 40만원 구간에 있는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짝 쉬고 있다. 그렇다고 뭐 38만원 정도는 회복했으니 LG화학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소기의 성과는 이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삼성바이오는 꼭 보고 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계속 65,000원 공방이었죠. 이탈했다가 21선 구간 근처까지 와서 돌파 시도하고 다시 한번 밀리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아서 돌파했다가 시도 나왔다가 어제 잘 유지해주고 오늘은 한 차례 치고 나가려다가 또 다시 한번 밀렸죠. 그래서 65,000원 공방이면서 요 65,000원 구간 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고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50만원 회복 시도 그러면서 21선 돌파 시도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었는데 같은 위치에 있죠. 50만원 부근에 오늘 50만원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한 48만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에 들어가는데 꼭 주도한 종목들이 아니어도 이건 좀 약한 종목들이었죠. 과거에 작년 한 9월, 10월 정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쉬어가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지금 당장은 못 받고 있는 이슈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죠. 한 달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도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고 있고 이제 특허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이제 인수하면서 리보세라닙의 모든 권한 인수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만들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 양봉 하단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상단을 돌파하면 좋아지는 거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10만 원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돌파 실패에 한 다음 살짝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한 차례 저항받을 만한 구간에 왔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다. 이거는 불안해할 필요 없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수급을 보면은 오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이슈였다라고 하면 하락 포지션이 뭐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데 주식은 당장 이제 매수하는 부분에서 큰 기대감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뭐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건 맞는데 선물 옵션 동향, 파생 동향 보면은 이제 선물은 관망했는데 이 기관이 소폭 매수한 거고 이건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는 것이고 옵션 동향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위아래를 살짝 다 막아놨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확인하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뜻이고 양쪽을 막아놓는다라는 뜻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적어도 풋옵션 하락 포지션 같은 경우는 계속 청산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뜻은 추가적으로 급락 정도는 이제 안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풋옵션을 갑자기 또 대량 매수하기 시작하면 불안감은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금요일, 어제, 오늘 3일 정도 이제 수급만 보면은 이제 빠른 이렇게 강력하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빠른 반등까지는 장담을 못해도 적어도 추가적인 급락 정도는 제한하는 수급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요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건 정리가 됐죠.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밀렸었는데 이슈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항 구간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파생동향 수급, 외국인들 수급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외국인들도 확신이 없으니까 약간 관망하는, 좀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수급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파생 수급이 안 잡혀서 저점이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하락 포지션을 대거 청산하면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초까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체감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진 만큼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실망을 하신 것뿐이지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해줘야 되는 것들은 최소한의 것은 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았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050포인트를 회복하고 코스닥이 630포인트를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좀 밀리지 않았느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잘 대응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1일 영상에 도움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